자, 안녕하세요. 우리 포스코홀딩스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두더지 팬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팔로미 종민이고요. 자,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의 저점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지난 동안 이제 55만원대를 형성해주던 이 지지라인이 이제 58만원 선, 20일 이평선을 지지대로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 그동안 제가 이평선이 점점 모여주고 있고, 이 모인 이평선들을 돌파해 줄 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제 3거래일에 걸쳐서 이 3개의 양봉을 형성해 주네요. 근데 우리가 이 양봉을 하나로 합쳐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3개의 양봉을 하나의 양봉으로 합쳤을 때 3거래일에 걸쳐서 이 20일 이평선, 또 10일 이평선, 5일 이평선까지 모두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러한 양봉을 형성해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 인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단기 이평선들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주는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로 20일 이평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는 점점 저점을 높여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이 조금 반발 심리를 살 수 있는 이슈들이 어저께 좀 몇 가지가 나와줬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계열사들을 매각해서 확보한 자금을 포스코 퓨처엠에 쓸 것이다. 자, 요런 것들인데, 자, 요걸 좀 정리해보자면 결국 포스코홀딩스가, 자, 이제 뒤늦은 계열, 즉 아래에 두고 있는 이 계열사들을 이 포스코에 매각을 하면서 진짜 실탄을 장전했고요. 그 실탄을 포스코 퓨처엠에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포스코가 가진 현금을 끌어와서 포스코 퓨처엠에 밀어주는 그림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이나 굉장히 반가울 일이지만, 자,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일부 주주분들은 좀 반발을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슈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요, 포스코 퓨처엠의 무려 59.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이런 지분율을 고려해봤을 때 결국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포스코가 이제 철강 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 시점에 있는 단계에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 굉장히 크나큰 투자 계획들이 잡혀 있단 말이죠. 특히나 시설 투자 면에서요. 예를 들어 광양의 양극재 5단계 신설에만 6,8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양극재 2-1단계 증설, 여기에만 또 4,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도 이제 신설이 들어가죠. 자, 그것도 이제 3,400억 정도. 그리고 광양의 이제 전구체 내재화를 통한 2단계 증설, 여기에도 한 3,0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대략 2조 정도 되는 건데, 지금 2025년까지 계획된 투자 규모 약 2조, 합치면 약 4조 정도의 이제 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 조금 축적해 놓은 현금과 브랜드 사용료, 그리고 임대료,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캐시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대규모, 약 4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력 조달이 가능하느냐, 포스코 퓨처엠이. 그것은 힘에 부치다라는 것입니다. 부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도움이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무려 지분율을 거의 60%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 어찌되었건 간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현금 창출력은 좀 다소 빠듯한데, 이 지원을 자금들은 어마어마하고, 이걸 어디서 땡겨와야 될까? 결국 해외 계열사를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노선을 잡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법인을 포함해서 한 4개 정도를 지금 이제 포스코에다가 이제 장외 처분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요게 좀 마무리가 되면 한 1조 한 1,300억 정도의 이 자금이
확보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이 뭐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게요. 결국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에 더해서 결국 양극재로 가고 있는 이 밸류 체인을 구축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리튬 기업으로서 새롭게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 리튬이라는 것도 부각이 되지만 결국에 얘네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연간 양극재 100만 톤 생산입니다. 자, 이렇게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캐파를 증설하는 것도 결국 2030년에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자금 조달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자, 그리고 지난달 여러분들 컨퍼런스 콜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한 2027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에서 창출되는 현금 이런 걸로 이제 투자비 조달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한두 번의 유상증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기사가 또 하나 나왔죠. 자, 유상증자를 내년에 단행할 건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3자가 누구야? 포스코 홀딩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 시설 투자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준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장의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 유상증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공장에 대한 시설 투자에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 얘네가 가져가고 있는 비전으로 향하기 위한 투자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결국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상승세도 최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이 그룹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죠. 이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도 재차 반등해주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자회사들 2차전지 소재 이 밸류체인의 이 자회사들이 잘 돼야지만이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견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크게 뭐 반발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 이 종민이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흐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은 최근까지 공매도 잔고가 1조를 넘어섰던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 공매도 놈들의 숏 커버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얘들이 위에서 이제 때려놨어요. 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빠질 거에 이제 베팅을 해놨는데 얼씨구 여기서부터 주가 방어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재차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네. 그러면 얘네들은 매도에 베팅을 했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네. 그럼 얘네는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실을 안 보려면 포스코 홀딩스를 빠르게 매수를 해서 공매도를 갚아야 되겠죠. 요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까지 이 외국인들이 이 공매도 놈들이 숏 커버링을 쳤을 때 이 연기금이나 이 기관 놈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져가면서 숏 커버링 물량을 내줬단 말이죠. 근데 인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기금도 이제 내놓을 만한 물량들은 다 털려나갔어. 여기서 보면은 최소 10,000주 이상씩 막 어마어마하게 던져댔단 말이야. 이거 설정이 지금 수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되어 있네. 금액으로 되어 있으면 요 금액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한 150억씩 막 던져댔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지금 많이 던져지는 물량들이 감소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숏 커버링을 치려고 매수를 하려고 해도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이전과 같지 않네. 즉 얘네가 살 수 있는 물량이 잠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 바짝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텐데 매도하려는 물량이 없어.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월등히 앞서게 됨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인 숏 스퀴즈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숏 커버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럼 얘네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쇼커버링 물량,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제 조만간 이 외국인 공매도 놈들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이제 반등에 나서면서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자 에코 프로 BM에 이어서 2차 대전 포스코홀딩스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투매에 나서지 않고 잘 버텨줬어요. 사실상 여기 55만원 선에서 주가가 버텨줄 수 있었던 것도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주가가 방어가 되었던 것이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방어됐을 때 오히려 당황하는 것은 저 공매도 놈들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께 내가 투매에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녀석들이 쇼커버링 7 물량을 내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질 것이다. 지금 먼저 포스코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조만간 이 포스코 홀딩스도 다시 한번 재차 크게 상승하는 그 시점을 이제 우리는 10월 달로 보고 있는데, 주식이 선반영된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9월 달부터는 포스코 홀딩스가 재차 상승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있죠. 60만원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일 평선 올라탔고요. 주봉상으로도 5주선 위를 지금 회복해 준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5주선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모습인데, 몇 주간, 한 2, 3주간 지금 5주선을 이탈했던 이 주가 흐름이 다시금 5주선 위로 회복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이 종민이랑 같이 조정 국면을 맞이했을 때 그때보다 이 밑골이 달고 있는 것 좀 보세요. 그쵸? 자, 이게 뭐야? 여기까지 양봉을 세워줬다가 또 여기까지 음봉을 세워주고 다시 여기서 지금 양봉으로 끌어올려주는 이런 패턴 아닐까요? 그래서 9월달에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 전형적인 흔들기 이후에 재차 크게 상승해주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9월달부터 10월달 하반기 상반기에 이르는 과정까지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다. 하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의 급등, 이전과 같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는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65만원 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찔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65만원 돌파 시에 이런 장대 양봉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 매물대를 돌파한, 즉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지금 이렇게 좀 살짝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죠.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상을 벗어나고 있지 않아요. 많이 내려와 봐야 요 갭자리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미리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 사실 조정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 이렇게 조정의 폭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반등할 때에 물론 각도 자체는 둔각으로 가겠지만 전고점 돌파 시 강하게 좀 트리거로 작용해주는 이런 흐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이 60만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사실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기회를 주네. 망설이는 순간에 벌써 주가가 3만원씩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자,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달부터 리튬 공장이 준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포스코 홀딩스는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기업이라고 했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60만원 이하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매수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40만원대 못 샀던 분들 60만원대 살려니까 좀 후달리시죠? 버튼에 손이 안 나가.
왜 내가 이 40만원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60만원에 살라니까 얼마나 비싸게 느껴지겠어. 하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60만원에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했구나, 이런 것들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날이 오실 거니까 지금 이 60만원 이하에서 기회 줄 때 반드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좋습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 요렇게 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우리 텔레그램 수익 굉장히 잘 나고 있죠, 우리 두더지분들. 텔레그램 무료에서도 지금 상한가 종목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익 지금 겁나게 잘 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이 시장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거의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즘에 좀 평가 수익도 줄어들고 종목을 좀 매매를 해서 요 수익의 빈틈을 메꿔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텔레그램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차별 없이 드리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따라해봐요. 수익이 겁나게 잘 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는 방법 적어드렸으니까 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링크 발송해 드릴게요. 자,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중장기 우량주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정말 묵직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타 종목들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날 수익도 수익이지만 여러분들 시장 흐름 놓치지 말고 계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종목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하는 이 시장에서는 핑계에 불과하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정보들이나 종목 같은 것들 확인하면서 시장 트렌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포스코 홀딩스 오늘 종민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제 두식이 대표님이 다시 복귀를 좀 하셨죠. 자, 이제 종민이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영상을 찍고, 두식이 대표님도 포스코 홀딩스 영상을 찍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조정 국면을 좀 같이 해서 그런지 최대한 좀 신중하게 이 주식을 바라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 두식이 대표님과 더불어서 종민이가 여러분들과 이 조정장을 함께 했음을 잊지 마시고 종민이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종민이 또 어제 하루 쉬었다고 잊어먹으신 거 아니시죠? 종민아, 난 널 기억하고 있다. 댓글로 기억이라고 적어주시면 종민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코 홀딩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